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하고 진행한 이승미라고 하고요. 저희 팀 소개를 드리면 송은선 주방사 그리고 고은아 강사입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지금 꿈다크문학교 비영리 단체로서 한 4년차가 됐고요. 작년에 서울에 컨텐츠 개발형으로 이제 선정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좀 심화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신청을 냈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주제는 바이오 아트인데요. 지금 저희 단체의 특징은 저희는 실험예술 기본이긴 한데 미디어 아트를 좀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근데 꿈다락토요문학교라는 정책 틀 안에서는 되게 뭔가 비용의 문제라든가 장소의 문제라든가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의 안에 좀 한계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안을 도출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예술 교육을 좀 벗어나서 뭐 시각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오 아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한 이유는 사실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아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3D 프린터라든가 뭐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그리고 코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었긴 하지만 바이오 기술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유전자 조작한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 등등 이런 이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은 어쨌든 한번 보시고 할 수 있는 실행안들은 여기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다양한 식으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제 제안을 좀 해드릴 거고요. 바이오 아트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면 살아있는 조직 생물체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의 경향인데요.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것이 뭐냐, 생명체를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아트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의 양상도 많고요. 근데 저희도 그것들을 직접 작품들을 많이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탐방의 목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이오 아트의 많은 양상들을 직접 보고 싶었고, 저희가 교육 안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들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담당자들하고 이제 많은 좀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품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해서 칼술을 거쳐서 바젤까지 세 곳의 기관들을 이제 다녀왔고요. 일정은 그래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암스테르담을 방문했던 이유는 그 마이크로피아 뮤지엄하고 메디어매틱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마이크로피아 뮤지엄은 사실은 예술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세계 최초로 미생물을 다룬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미생물들을 관찰하고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굉장히 잘 마련을 해뒀어요. 그리고 저렇게 나중에 이제 송은선 강사도 얘기를 했지만 미생물들은 굉장히 다양한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 대신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회화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관람객들의 몸을 스캔을 해서 몸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가 재미있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너도 있고, 이쪽은 밑에 있는 것들이 각종 이제 발효 식품들이에요. 미생물을 이용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실 접하고 있는 식품들과, 그리고 사실 저것들을 직접 이렇게 냄새를 맡아볼 수 있게도 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아트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아트에서 모티브를 얻은 저런 시각예술 작품들도 같이 전시를 하고,
그리고 스탬프를 찍는 것이 있는데 저기에서 각각 이제 있는 그 미생물들의 모양을 이제 캐릭터화해서 저렇게 도장을 흥미롭게 찍으면서 관람객들의 그 관람을 흥미롭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매틱에서 본 저희 이제 미생물 회화 이제 해켈의 전시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미생물을 아이들이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그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자료로 이제 조금 활용을 하려고 전시를 다녀왔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해양 생물이나 해양 미생물 같은 것들을 저분이 굉장히 옛날 분이신데 현대에서 손색이 없이 저는 작품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모습은 아까 일부에서 지카임 전시 때 얘기 때 잠깐 나왔던 장면인데요. 지카임이고 오픈 소스 코드의 이제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오픈 소스 코드 이 전시가 굉장히 방대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사실 한 일부로 끝나지 않고 한 3부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두 번째 파트의 전시를 봤고요. 아마 1부에서 그 관람 갔다 온 팀은 저희 전시 본 다음에 전시인 3부 파트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자적 코드 중심이었고요. 여기서는 이 전시는 이 세상 자체를 그러니까 코드화된 그 데이터 필드로 보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필드라는 게 뭔가를 이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그 이 기간에는 마침 이제 저희가 그때 맞추어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이 저희 신체 구조가 DNA 전부 우리도 이제 그 DNA 자체가 이제 정보의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적으로 디지털 코드랑 연결시키는 전시였는데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한 것처럼 저렇게 그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해서 미술관이 전시장이 조금 다른 식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전시 작품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 단일한 생명체가 아니고 많은 생명체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는 이런 그 부분이다라는 전시들이 있었고 저 작품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다가 지금 시간 관계상 건너뛸게 되었는데 사운드 아트를 가지고 이제 그 바이오 코드를 가지고 또 이제 영상물을 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시각 기반이지만 이쪽도 뭐 시각예술 전시라고 불리긴 하지만 뭐 사운드 아트라든가 아니면 연극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젤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린 허슈만의 이 전시는 안티바디라고요. 이분도 이제 미디어 아트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한 여성 작가신데 이분은 원래 페미니즘의 그 작가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미디어 상에서 그 여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바디에서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미디어 상에서는 실제로 그 나의 몸이 필요 없는 환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안티바디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바이오 아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티바디가 사실은 항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 항원 항체 생긴다는. 그래서 이 전시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바디에 대한 안티가 있고 안티바디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작품은 정말로 그 항체를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작품으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전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저게 실험실처럼 이제 뭐 실험복을 다 입고 이렇게 전시장 입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시장처럼 전시장 실험실처럼 이렇게 지금 꾸며져 있고요. 저렇게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이제 그 사진 나왔는데 저 사진의 모티브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서 그 조물주와 이제 아담의 손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 장면에서 따온 것인데요. 새로운 이제 생명들이 사실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생겨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냉동실 그러니까 그 안에 저 실린더에 있는 것이 사실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작품을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그 만들어진 항체의 그 구조를 저렇게 컴퓨터에 이미지화해서 그걸 이제 고글을 쓰고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어떤 조형물의 뭐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뭐 3D 프린터로 이제 코도 있고 저 옆에 벽 쪽에 작은 사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식품 중에 유전자 조작된 식품들의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어항에 이제 물고기가 하나 이제 헤엄치고 있는 게 벽면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도 유전자 조작 물고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벽에는 그 형광색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고양이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저 학생은 지금 그 전시를 보고서 그 전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시를 보고 그리고 워크숍을 같이 이제 참관을 했는데 10대 학생들이 나름의 관점으로 이제 그룹 활동을 해서 그 전시에 대해서 이제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에 대한 그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각각의 이제 그룹별로 원하는 내용으로 영상물을 이제 만드는 그런 워크숍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 나름대로 그리고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이제 그 내용이 심도가 있는 내용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젤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갔다 온 전시가 이 Too Early to Panic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는 처음에 시작하면 문이 세 가지로 이제 관람객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인데 현재는 현재고 이제 그 과거의 문은 이렇게 too late to panic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too early to panic인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현재에 대해서 후회해봤자 그렇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좀 해석으로 할 수 있는 전시장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온갖 것들이 정말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재밌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이 사진을 뽑았는데요. 여기는 이 눈물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물이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감정에 따라서 그 결정체의 모양이 다르게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쪽 이제 이 일본의 어떤 그 지역에서 쭉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 어떤 경우에 이제 내가 이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한 이제 이름과 그 경우와 어디를 쭉 해서 샘플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관람객들도 실제로 저기서 참여해서 자기가 자기 눈물 샘플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와 같이 갔던 여국인 부부 중에 한 분이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저 스텝이 결정체를 보더니 슬픔의 눈물이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던 개가 사실 얼마 전에 죽었다.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그런 눈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런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것들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시물이 같이 있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제 궁극적으로 만나는 전시의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황학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바이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팀에서는 그 어떤 그 공간과 시간의 만남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쭉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과 이 시간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워크숍의 시간 때문에 자세히 공유를 못 드리고 굉장히 거칠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암스테르담에서는 관찰과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학기관과 이제 협업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칼스루에서는 그 데이터 필드로서의 회계 그러면서 이제 그 유전적 정보로서의 이제 정보 코드 우리 생명을 보는 좀 약간 새로운 관점을 느꼈고요. 그리고 전시장 미술관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장소로서 이제 기능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창작한다는 것 아니면 전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제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젤에서는 이 바이오아트라는 것들을 또 젠더의 문제로서 연결시켜서 풀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의 투영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뭐 식품이라든가 나의 건강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우리 생명의 문제들을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들을 많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자연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왔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한 13주 차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렇게 미생물을 배양해서 결과물을 본다는 게 오늘 사실은 결과물을 보실 수는 없거든요. 미생물이 배양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 미생물을 그래서 처음에
쭉 몇 주 동안 이 미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아이들이랑 같이 관찰을 하면서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 기록하러 남기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오늘은 이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각자 만들어 가시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신의 신체에서 미생물을 한 가지 채취하고요. 원래는 그리고 우리 주변 일상생활의 배경에서, 그러니까 공간에서부터 미생물을 한 가지 채취해서,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키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그걸 이제 연결해가는 과정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조금 웬만한 준비는 다 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배양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진행을 했던 그 샘플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보시면서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강사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저희는 그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시를 보았는데,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어떠한 예술 활동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거는 플레이밍 그 푸른 공방이 발견한 그 플레이밍이 보시면 이게 배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미생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제가 가운도 있고 여기에 먼지도 너무 많고, 원래는 미생물을 정말 할 때는 물균실 이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몸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는가, 그런 인문학적인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시면 미생물이 무균실을 하다 보면 빨간색은 세라피나 마르센스, 노란색은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약간 애매하게 PPT가 좀 그런데,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미생물마다 각각의 고유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미생물을 가지고 저렇게 회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텐실로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생물 곰팡이야 막 이렇게 친구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몸은 사실 다 미생물로 5억 이상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곰팡이 같지만 이렇게 나무 형태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예쁜 형태들도 이렇게 파라메트릭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지금 야광이거든요. 형광이거든요. 야광이기도 하고 형광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2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아르스를 먼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퓨처랩에 그 바이오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딱 과학기반이에요. 그냥 조직을 배양하고 이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해봐야겠다,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그림을 그려보는 형태로 조금 생각을 했고, 제가 갔을 때 그 림즈에 저 작품이 있었어요. 네, 2008년도에 이 작품은 200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과학자가 형광으로 그린 건데, 이 형광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볼 적에 시각적으로 형광이지만 그 과학 안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형광을 넣었을 때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뭔가 연구를 할 때 업적이 좀 많아지는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저 지금 토끼거든요. 네, 야광 토끼. 그래서 바이오아츠 카츠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가 형광 토끼를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바이오아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바이오를 떠났고 이제 우주로 넘어갔거든요. 아예 작업 자체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따로 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대전 비엔날레가 주제가 바이오여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혜인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미생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만다라의 형태로 본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험실에서만 하는 실험실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살균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오토클레이브라고 해가지고 균을 키울 때 이렇게 그 무균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늘 알코올 같은 걸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작가도 저기 암벽밥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균을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문양을 만들 수 있는 패턴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의도된 작업들을 하는 작가도 있었고 친구들이 저희 같이 수업 들었던 저희 아이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작가가 자기처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작가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미생물 배양 회화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미생물 잘 쓰거든요. 그다음에 미생물을 면봉으로 채집을 해가지고 배지가 굳으면 미생물을 올려주고 배지를 밀봉하고 이제 채집 대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이랑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이게 이제 어쨌든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천 아가로이드라고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는 아마 진행을 하게 될 지금 같이 샬레 같은 경우에도 다 멸균 상태여가지고 제가 미리 뜯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조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지를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살균을 윤곽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의 미생물을 채취를 하고 그 안에 파라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랍으로 된 거고요. 그 샬레 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밀봉을 합니다. 이렇게 부으면 돼요. 많이는 붓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붓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따가 스프레딩을 할 거예요. 부으실 때 샬레는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조심히 놓고 이 높이가 낮은 게 뚜껑이에요. 높이가 높은 게 이게 그 엘비 배지가 사실은 제가 팔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엘비 배지 짱가고 배지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한정이에요. 다르게 형태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하수구를 한 친구도 있어요. 그건 진짜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본인의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모양들이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니까 친구들도 조금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만든 현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미경이라는 게 다 간단한 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렌즈를 두 개를 통해서 확대하거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하우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볼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불이 켜져서 자란 배지들을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 좋은 현미경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메이커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들은 주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창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면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약간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또 자기가 다른 형태들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러한 방법들을 저는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활용하고 움직이면서 맞춰본 맞는 배율을 찾아가지고 저희는 이게 과학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으로 했을 때도 이게 정확하게 해내고 어떠한 균을 채집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그러한 모티브를 생각을 했고 그거를 예술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생물을 키워서 그 패턴을 만든 것들을 하나의 일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예술 작업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이 박스도 만들어서 이 안에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미생물 배지를 보고 이러한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이 친구는 그렸고 박스뿐만 아니라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거를 관찰하면서 쭉 이제 그림을 그려다 나가다 보면 사실 배지가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금 그 팀마다 지금 샘플이 다르게 나가는데 다른 팀 샘플들도 한번 보세요. 그럼 모양이 굉장히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면 자기 배지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패턴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화 작품으로 응용을 해서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에 거의 이제 마무리였지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자기의 원래는 이제 민자 가방이지만 거기에 이제 그 자기 표현으로 이제 가방도 한번 이렇게 꾸며보는 게 네, 보시면 이렇게 되게 다양한 표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지가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의 그 형태로 고착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미생물, 어쨌든 생물이잖아요. 그 영양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자기 친구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친구는 이 형태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저희는 사실 그 사진으로 찍어서 쭉 변화되는 거를 볼까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기록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또 예술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시면 이거는 친구가 글씨를 쓴 거예요. 다리라고. 본인이 다리 좋아해가지고. 근데 다리 형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것들을, 자기가 채집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현미경을 보고 또 배지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 기록을 하고 이렇게 그 드로잉 잘하는 것들을 계속 드로잉을 해요. 드로잉을 한 다음에 저희 드로잉이 두 가지 파트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한쪽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관찰하면서 관찰하는 그 기록을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그 세밀하게 가능하면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쭉 나열하게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성에 대한 거, 그 흐름에 대한 거를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아티스트 북을 만들었어요. 각자의 아티스트 북을. 다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학적인 거를 가져오긴 하지만 이제 아웃풋은 예술적인 교육으로 이제 조금 저희가 발전시킨 케이스예요. 그리고 바이오아트 약간 녹색도 나오고 약간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더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조금 많이 취향이 시간이 지났긴 하네요. 시간이 그런 지났어요. 부분들도 있었어요. 바이오아트라는 게 되게 많은데 좀 수위 조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는 기하학 같은 경우는 예술하고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거나 다른 조소들도 사실은 미생물을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그 유리의 투명성을 가지고 좀 더 딥하게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려고 그 유리 작가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이오가 정보공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DNA 같은 경우 염기서열 같은 경우는 제 몸의 염기서열을 쭉 나열했을 때 아마 책 한 권일 거예요. 결국 뭐 숫자나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코드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지카임에서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바이오랑 같이 연결해서 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그랬고 지금 배지가 사실은 좀 잘 안 굳어서 굳어야 이게 약간 왜 양갱 있잖아요. 양갱처럼 이렇게 탱탱하게 굳어지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근데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활동하고 기다렸다가 뭐 간식 먹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에서 자기 스프레딩을 하는데 오늘 아마 스프레딩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들 굳어.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2학년은 딱딱하게 굳어있을 상태가 제일 좋고요. 아까 보셨을 것처럼 아까 도장처럼 했던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면봉을 원래 구강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눈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코에 난다 그러면 요 면봉으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게 이제 굳었다고 치고 얘가 이제 굳었어요. 좀 딱딱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미생물 배지가 여기로 옮겨 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덮고 이 틈 사이로 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파라필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파라필름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파라필름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었다고 치고 얘를 좀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만지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밀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봉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도 살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생물이란 게 살아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숨을 쉬면 왜 저희도 왜 목욕탕 가면 막 거품 아니 뭐지 수증기 같은 게 있잖아요. 얘네들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엎어서 이렇게 배지를 키워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몸에서 한 거는 대장균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결국엔 언제까지 키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몸에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곰팡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폐기를 할 때는 락스를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나 연구실에서는 다 수거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락스를 한두 강을 떨어뜨린 다음에 긁어가지고 그냥 변기에 버리든지 뭐 묻어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배지가 조금 굳지 않아서 저희가 그러면 먼저 질문을 네, 여기까지 질문을 조금 혹시 질문을 받을게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가 아이돌 이동 컬러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컬러가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건가요? 그건 저희도 예측 불가한 상황이죠. 사실은 예측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는 그런 우연적인 효과도 굉장히 예술적인 것들이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또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어떤 이게 초반에 보면,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변화가 큰데 없었던 것들이 이게 먼저 생기는 게 있고 나중에 생기는 게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먼저 성장이 멈추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완전한 그 통제에서 만든 것처럼 내가 특별히 어떤 색을 쓰고 싶어 이렇게는 사실은 이 네. 저희 교육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보면 계란처럼 노랗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내 거는 빨간 것도 있어. 이건 검은 것도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의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봄에 했을 때랑 가을에 했을 때랑 또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예, 지금 가져온 이제 샘플은 이미 다 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고요. 어떤 친구들 거는 좀 그리고 제가 사실 매 주마다 이 배지를 맨날 뜯어가지고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초파리나 이런 애들도 되게 좋아하는 거인 거예요. 이 영양 배지가.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 알을 낳고 딱 갔는데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해놓은 것 중에 밀봉이 완전하지 않는 게 또 사실은 또 있는 거예요. 이 틈새로 이제 초파리 같은 애들이 너무 좋은 영양분이거든요. 그건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 보관 기도 마련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온에 보관을 했더니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그래서 올해는 인큐베이터를 필요하다. 구입을 하긴 했는데요. 말이 인큐베이터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가짜예요. 저도 가짜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인큐베이터와 가장 유사한 냉장고를 찾았어요. 온도가 조절이 되는. 인큐베이터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교반기도 사실 원래 저거 30만 원 넘거든요. 못 사고 저거 자작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며칠 찾으니까 5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명과학이라는 게 다 피펫이든 뭐든 다 대부분의 재료들이 굉장히 고가이고 정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예술만 생각하지 않고 과학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주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질문해도 될까요? 바이오 아트 중에 지금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많이 수업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사운드 아트 아까 보신 것 중에 사운드 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지카의 홈페이지 작품 설명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작품도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보시는 게 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문진 사운드 쪽에서는 오히려 저희 뒤에 베인수 선생님이 혹시 전시를 보고 오셨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운드 아트 쪽에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전시에 대한 전시가 워낙 작품도 많고 섹션도 많아서 직한 전시는 한번 보셨으면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활용 가능한 부분만 이제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관 소속이 아니고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아트 이게 정말 바이오 아트의 최선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팀도 있고 기관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더 근사한 아마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이 영세한 비영리 단체로서 저희가 가진 물질적 공간적인 제약 하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이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를 참고하여 그냥 더 많은 좋은 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아트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이오 아트와 연계해서 하는 사운드 아트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생물이 얼마큼 자랐는지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퀄라이징 한다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제가 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쪽에서도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치카이는 아니고 바이오 아트를 알아봤을 때. 약간 센싱을 해서 맥박이라든가 뇌파라든가 그걸 센싱을 해서 그거를 사운드로 전환하는 식이었어요. 또 질문이 이런 수업을 할 때 바이오 아트인데 학생들이 과학적인 질문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주고 그다음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잘라주진 않고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물학이나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정확한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변형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가진 재료는 이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압력솥으로 오토클레이브 한다고 작가도 오토클레이브를 압력솥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압력솥 대신에 지금 은박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저희 방법대로 운영을 한 거죠.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예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인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줘요. 저는. 네. 그 부분은 뭐 피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배지가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저 그리고 선생님도 하실 때 이렇게 이 배지가 패이면 안 되고 그냥 안 보이는 모양으로 그려준다. 죄송해요. 스치듯이 그려준다.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네, 이게 할 때 얘를 살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제가 한 건 안 굳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아마 지금 굳으신 분들은 약간 탱탱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수업의 저희 맨 마지막 날은 이 배지가 그래가지고 그 배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를 좀 글로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날은 저희가 같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배지의 미생물을 이제 저희가 묻어준다고 해요. 죽이는 건 좀 아니지. 한번 이게 매일 관찰을 하되 몇 주 정도 지나야 이게 들이 있는데 그건 좀 PPT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 용액을 만들거든요. 네. 재료비가 어떻게 재료비가 좀 들쭉날쭉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시약으로 사면 되게 하나당 비싸고요. 네, 또 합쳐져 있는 걸 살 때도 있고 그때는 네, 이거를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이 왜 아니 안 해갖고 돼요. 네, 근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넣어놨. 그럼 오늘은 못 하겠다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물을 미리 보여드리고 친구들이랑 할 때는 진지하게 하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오늘 조금 안 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드시면 얘가 이제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어떤 거 보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여기 넣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저희가 네, 제가 하우징 해가지고 그냥 처럼 이렇게 막 총천연색 이렇게 나오는데 힘들죠. 근데 약간 좋지 않아가지고 서로 배지마다 좀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 육안으로. 그럼 애들은 신기하긴 하겠다. 어떤 친구처럼 이렇게 막 크게 나오는 점점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왜 아이들마다 짓는 게 지금 상황인 거고 예전에도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몸을 이용한다거나 퍼포먼스 안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이오 아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살아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규정 지을 때 그렇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